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의 천하 삼분지계 그 제갈량 전략이죠. 조조에 비해 불리했어요. 그런데 그 제갈량에 보십시오. 그 저기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김한술로 상대를 제압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조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많이 컸어요. 이게 이제 송권. 그다음에 이제 푸틴이 유비 제갈량을 끼고 있는 그 제갈량이 아까 말한 그 신인 국방장관하고 그 게라시모프 장군입니다. 이런 저기 책사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3분지계를 치는 후발주자고 약자지만은 이제 30년 미국 독주 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3분지계 해버리는 이런 어떤 국제 질서의 변경, 현상 변경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중 러시아의 이제 삼국지 시대가 열린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4부 원래 저희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 우크라이나 특집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스브스 국방위 요걸 할 예정이었는데 사안이만큼 단계로 올렸습니다. 내셔널 시크릿 카운슬 스브스 NSC로 격상해서 1년 만에 만나는 두 핵인시아 두 분 만나봅니다. 전 국방부 차관이자 현 국민대 석좌교수 백승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에는 국방 전문가이자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개공교수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전임 진행약 때 네. 요 수부스 국방해야 되는 시간에 제가 항상 이동하는 시간이어가지고 아유 재밌게 잘 들었는데 1년 만에 모시게 됐습니다. 예. 올라갔어요. 국방에서 NSC가 더 좋은 거죠. NSC는 장관들이 멤버로 참여해 대통령이 이렇게 주재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안보실장의 컨트롤 타워 이래.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럼 본회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모 후보의 NSC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오늘 NSC 용어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뛰네요. 정말 중요한 회의체 이름입니다. 예, 그럼요. 컨트롤 타워니까. 전 세계가 지금 NSC 위원회 연다고 난립니다. 우리도 열었으니까요. 예. 이 SBS 그 따라간 것들. 4001님 이철의 정치쇼부터 너무 잘 들었고 기다렸던 코너였어요. 두 분 너무 반가워요 하셨고요. 7035님 김종대 백승주 두 이름 보고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늘 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분석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자, 오늘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의 친러 공화국 두 나라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 나라라고 그러는 게 맞나? 유엔에서는 승인을 못 받았지만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승인을 하고 평화 유지 명분으로 러시아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서 러시아군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김종대 의원님. 네. 푸틴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와 최종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활한 게 1939년에 히틀러 방식이다. 예, 체코의 주단베스크인가요? 그 조금 합병해서 먹고 조금씩 먹다가 나중에 왕창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2014년에 크림반도에 들어가서 꿀꺽 먹고.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전이 발생했는데 그 러시아 언어를 쓰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의 두 군데죠.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여기가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내전으로 계속 이끌다가 이번에는 크림반도 합병하듯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도 리틀 그린맨이라고 특수부대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부대가 들어가서 방식도 똑같아요. 예, 사보타지, 뭐 또 요인한 암살이라든가 이 게릴라전 이런 걸 하면서 조금씩 먹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서방에서 나토나 미국이 이걸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을 때는 히틀러 같이 된다. 이제 그 뒤에는 야망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 더 나가서는 나토 동맹과 유럽의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푸틴의 야망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에서 억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2014년 8년 전 상황의 재판이다. 전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그렇습니다. 옛 소련 제국의 영화를 찾아오겠다. 푸틴이 지금 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미국과 대등한 슈퍼파워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미국과 나토 아닙니까? 미국과 나토와 군사적인 어떤 직접 충돌은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루칸스크나 도네츠크에 대한 제한적인 어떤 지역에 침략을 한 거죠. 진입이라고 표현하지만 침략을 한 거고 이거는 뭐 나토하고 미국 바이든은 이제 간을 봤어요. 네. 몇 달간 간을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면은 군사적 대기는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수단은 우리 김용대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특수부대랑 정치 군관들이에요. 정치 부대들인데 정치 부대요. 정치 군관 우리가 8.15 이후에 북한 지역에 진주했던 부대들하고 똑같아요. 먼저 미리 들어가갖고 그 지역 주민들의 협박하고 달래고 이래갖고 친러시아 정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시공항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부가 독립을 선언하면 독립을 다른 국제사회는 전혀 승인 안 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독립한 정부가 진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권리를 주면 그것을 핑계로 합법적으로 진입한다. 친구 인베이전이 아니고 침략이 아니고 우리는 그쪽 요청했으니까 평화 유지 목적으로 도와주러 간다. 이렇게 하지 사실상 침략이죠.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데 지금 푸틴은 미국과 대등한 슈퍼파워로 국제사회 인정해달라. 네.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어떤 은큼하다 그랬는데 그런 야망에 불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청와대 NSC에도 이름을 걱정을 했겠죠. 예. 이게 더 확대돼서 미국과 소련 죄송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소련이란데 제가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이대로 되다가 상황이 정리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넨 협정 때 영국 수상 챔ber런이 초기에 그 히틀러에 농락당하다 완전히 눈 뜨고 코 벤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미넨 협정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8년 만에 똑같은 일이 재편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나토의 집단군이 이 대서양 동맹이 이 유럽의 질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푸틴의 야망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 근데 지금 제일 초점은 이것이 하나의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쟁이 휩싸일 것이냐 이런 데 질문 같은데요. 제가 2달 전에 이 우크라이나가 제3차 세계대전의 발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긴 칼럼을 뭐 시사월간지에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푸틴이 이제 제한 지역으로 2지역에 진입을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고 지금 미국, 영국, 독일, 유럽, 나토 국가 전 세계가 지금 제재로 들어가거든요. 제재는 러시아에게 경제적 고통을 엄청나게 줍니다. 이 고통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면은 망신 당하면서 철수하느냐 아예 이참에 그냥 판을 바꾸느냐 문제에서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다시 군사적 진격을 범위를 키예프까지 간다.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가고 그래서 나도 못 참는 거죠. 군사적 대응을 하면 이거는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뭐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그 2014년에 교훈이 있어요. 조지아에 들어갔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미국이 군사 개입하겠다니까 하루 만에 철수했어요. 8월 9일 날 2008년 8월 9일 날 조지아에 침략을 해서 2008년 8월 13일 날 조지아를 완전 점령했어요. 근데 8월 13일 날 미국이 우리 군사적 대응하겠다 8월 14일 철수를 해서 굉장히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망신을 당할 것인가 전면전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나토와의 전쟁을 선택할 것이 그때 기점이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이 선택이 업차 러시아와 나토 미국이 잘못하게 되면은 큰 전쟁으로 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예. 김종대 전 의원은 백승주 전 의원의 저 가설을 어떻게 평가해요?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방아쇠가 또 터키 같은 제3의 국가가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한다. 터키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하면 크림반도에 우리가 가서 해방시키겠다. 자기네 해군을 출동시키겠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배우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1차 대전이 일어난 양상입니다. 그때 뭐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누가 주연이고 조연인지 막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혼란스럽다가 그 무정부성이 전쟁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럴 식의 무질서, 무정부성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질서가 유지가 안 될 수 있을 때는 백승주 전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면전의 위협이 있고 제3의 그 액터들이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008년에 조지아 침공할 때하고 지금 러시아는 싸우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좀 약간의 어떤 전면전 방식, 압도적 우위로 쓸어버리려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2013년에 그 게라시모프 장군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교리가 2014년 크림반도에 적용된 거거든요. 군사 비군사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보타지, 가짜뉴스 살포, 뭐 이런 요인 암살, 뭐 선전선동, 그다음에 인프라 파괴 이런 식의 비군사 요소로 많이 이동하면서 이런 리틀 그린맨처럼 아주 그 모든 곳에서 전장을 벌일 수 있는 이런 양상이 되니까 이거 잘 통하거든. 2014년에 완전히 성공했어요. 별다른 피해도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어떤 그 전술을 과시하면서 어떤 재래식 무기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그 초정밀 전쟁을 할 수 있는 저기 정치 군사 네트워크 인프라로 일단은 차근차근 야금야금 먹어가는 이런 식을 지향하면서 대신 전면적인 그 대규모 충돌은 스킵하는 말하자면 그런 어떤 러시아식 푸틴 교리가 지금은 이제 새로 출현한 거거든요. 예, 그 참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저도 같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2008년에 이제 조지아주의 오세티아 지역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사작전 선거는 정치작전 실패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바꿔요. 군 출신이 아니고 검찰총장 체력회의 출신으로 푸틴이 바꾸고 엄청나게 교리 연구 실패에 대한 연구를 해서 2014년 선거했는데 그런 교리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러시아가 새로운 방법으로 전투 방법이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크림 때 크림을 이렇게 합병할 때 적용이 됐는데 그 전위 부대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잘 훈련된 정치 장교들입니다. 크림반도 때도 2,000명 먼저 투입해 갖고 크림반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완전히 친러시아 편을 좀 만들어 놓고 합병하는 절차를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때 러시아 정부군 2만 5천 명을 고립시켰어요. 크림반도에서. 맞습니다. 깨끗하게 철수시킵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가 출현했는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의 천하 삼분지계 그 제갈량 전략이죠. 조조에 비해 불리했어요. 그런데 그 제갈량에 보십시오. 그 저기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김한술로 상대를 제압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조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많이 컸어요. 이게 이제 송권. 그다음에 이제 푸틴이 유비 제갈량을 끼고 있는 그 제갈량이 아까 말한 그 신인 국방장관하고 그 게라시모프 장군입니다. 이런 저기 책사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3분지계를 치는 후발주자고 약자지만은 이제 30년 미국 독주 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3분지게 해버리는 이런 어떤 국제 질서의 변경, 현상 변경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중 러시아의 이제 삼국지 시대가 열린 거다. 전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러시아판 천하 푸틴이 처음 한 건 아니고 냉전 시대 때 이제 천하를 양분지계로 했다가 80년대 미국하고 한판 세게 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군비 경쟁을 하다가 또 아프간 진주도 해가지고 러시아가 그 힘이 딸려서 완전히 러시아에 막 해체되었는데 지금 러시아도 지금 이런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과 국력이 뒷받침되느냐. 천하를 3분지게 하려는 야욕은 알겠는데 그걸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그때 유비도 그랬죠. 그래서 송관하고 손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 후발저자 전략. 그러니까 3분지계 옛날에 3분지계가 냉전 시대 초한전이었다면 지금은 적벽대전 시대다. 그래서 3분지계 시즌 2.0인데 푸틴의 전략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푸틴이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우리 저 김종재 전 의원 버전으로 한번 조 바이든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인데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21세기 신냉전 스트롱맨 대 외교 달인 정면 충돌 이런 표현을 썼던데 스트롱맨은 뭐 푸틴 얘기하는 걸 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달인인 것도 바이든 사실이고. 대통령의 경력을 보면은 상원 의원을 66년에서 외교 문제를 많이 다루죠. 상원을 36년 하고 외교위원장 2년하고 부통령을 8년 했어요. 또 한반도 문제뿐만 전 세계 외교 문제를 다뤄서 외교의 달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의 달인인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 문현 회담 때 보면은 외교적 해결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때 지금 외교가 통하겠느냐의 문제인데
푸틴이 간을 많이 본 거예요. 바이든의 여러 가지 아프간에 철수하는 문제를 보고 이렇게 보고 큰 결심한 것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력하게 미국이 물러난 걸 보고 푸틴은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자기들도 아프간에서 쫓겨났으면. 쫓겨나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됐는데 미국이 너무나 무력하게 아프간에서 그렇죠. 하루에 3억 달러씩 10년 동안 2조 달러 쓰고도 물러나는 걸 보고 푸틴이 간을 보고 아 이제 바이든이 전쟁을 싫어하겠구나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 바이든의 대응이 이제 외교의 단위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군사 투입이나 전면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금융 제재, 경제 제재 요거만 한다는 보도는 있던데 아주 낮은 차원에. 아주 지금 전면적인 경제 제재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역에 한정돼서 한 거니까. 돈바스 지역에 한정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바이든의 대응 전략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대응 전략을 보면은 사실 2016년에 랜드 연구소에서 2014년 사태를 보고 나온 걸 보면은 이 발트 그 3개국에 대한 그 러시아의 이런 비정규 지원이 들어왔을 때 서방은 또렷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말입니다. 네.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게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군사력은 은행의 잔고입니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 은행에 빵빵하게 예금이 돼 있고 내가 자산가야 밖에 나가서 수표도 발행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군사와 외교인데 이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사력적인 대책이 뚜렷이 하는데 외교가 제대로 될까요? 저는 푸틴은 그거를 노리고 들어왔어요. 다만 정당성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부다페스트 각서라고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고 미국, 영국, 러시아가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고 만약에 이게 깨지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규범, 이 자유주의적 질서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 정당성으로 이 미국이 이런 어떤 전 세계에 러시아를 규탄하고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군사적으로 이걸 억제를 못하고 나서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치열한 어떤 지략의 전쟁, 어떤 심리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는 약간 회색지대로 들어갔다. 예,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단언하기보다는 이런 데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회색지대로 벼랑 끝 전술로 푸틴은 가고 있고 바이든은 그걸 관리하려고 할 거다. 이 점에서는 아직은 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하고 독일, 영국이 제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재의 강도 이런 부분이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역시 지금 바로 그 두 개 지역에 제한적으로 군사적을 진출시킨다는 것은 키예프를 직접 공격 안 한 것은 칠 수 있는데 안 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역시 푸틴 역시 나토와 전면전, 미국과의 전면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안고 있고 바이든은 이 군사적으로 어쨌든 개입하기 싫은 거예요. 그 제재를 하고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는데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진행될 가능성을 피하려고 하는 마지막 노력이 있는데 그러나 이 푸틴이 지금 스스로 짜르로 생각하고 있는 푸틴이 결국은 이 제재에 아주 반발해서 나토와의 전면전을 결심을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국제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것을 힘 대 힘으로 바로 전면전으로 충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 사태 푸틴의 전략 목표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실패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분열시켜서 이게 일단은 전략적 목표고 그 이면에는 장기적인 전략 경쟁, 즉 유럽의 나토 질서의 균열을 가져와 가지고 옛날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어떤 긴 마라톤이 시작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금 푸틴이 원하는 이거예요. 인식을 딱 보이죠. 우크라이나는 소련, 러시아의 영토 일부, 역사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괴뢰 정부가 되어 있다. 미국 말만 듣고 괴뢰 정부가 미국의 러시아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에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의 괴뢰 정부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 일부 지역은 아예 합병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러니까 푸틴의 굉장히 아마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어떤 고통과 그렇죠. 앞으로의 큰 어떤 그 상실감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우린 국제 정세를 논하지만 또 인간의 모습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반인도주의적이고 매우 반인권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정세에 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파장을 미칠 건가? 그 단적으로 이제 중국은 그걸 보고 있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걸 보고 있다가 야 우리도 조금 있다가 대만 한번 들어가 볼까? 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저희 청취자 문자가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자의 수준이 통찰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에게 핵무기 보유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과의 협약을 믿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었는데 전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을 말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중국과 북한의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그거 좀 먼저 그것만 짚어볼게요.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중국은 메시지가 나왔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 잘못이다.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또 서방 사회가 나토 등 서방 사회가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보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은 건 잘못됐는데 또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걸 대만에다 계라면 대만은 중국 일부다. 대만을 계속 자극해 가지고 중국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우리가 러시아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게 북한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 구소련 연방 일부일 때 핵무기를 1,800개 가량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과 또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그 독립을 얻으면서 이것을 전부 해체했어요. 또 러시아로 좀 이동하고 그래서 이게 북한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핵을 안 가지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저렇게 핍박을 받거나 위협을 받거나 이런 생각 때문에 김정은에게 북한 지도부에게 핵 보유 의지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 이런 부분들 우리한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도자들은 우리 진짜 핵을 가져야 되겠구나. 핵 폐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핵 문제 해결에는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동연 의원은 어떻게 아무래도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원래 유럽의 전쟁이었는데 결국 동양의 전쟁으로 전이되잖아요. 공명 효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구촌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는 승주 전 의원님의 전 해석에 동의하고 다만 이럴 때 이제 천하 3분지게 또 게임의 논리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 오히려 중국 북한에 더 접근하면 어떠냐.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하지 않도록 이런 식의 어떤 그 외교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대응하기 또 나름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바야흐로 이제 한반도도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이런 인식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일님. 오늘 처음 듣는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돈 주고라도 강의 듣고 싶습니다. 유료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요? 공짜로 들으세요. 이광일님, 오늘 삼국지가 히트작입니다. 삼국지에 재해석하셨고요. 백종수님께서는 대박. 오늘 제갈량과 사마이가 다 모였네요. 문자 쓰려고 차 갓길에 세우고 보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소집된 스브스 NSC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백승주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도 물러갔다가 내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